안녕하세요. 엠베스트 학생 여러분. 실력으로 승부하는 실력 쑥쑥 쑥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저번 시간에는 사회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다면 오늘은 내가 전문 학원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사회 100점 맞는 공부 비법. 거창하죠? 거창합니다. 자, 근데 나는 사실 사회 100점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100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약간의 운때가 좋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99점 맞은 학생이 있고 100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 나는 둘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둘 다 얘는 둘 다 실력은 좀 되는 애들이구나. 근데 실전에서 뭔가 실수를 좀 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100점과 99점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주제는 꼭 100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게 하느냐.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비법은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비법 가르쳐 준다니까 막, 지금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럴 텐데,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꾸준히 하자. 갑자기, 막 이런 학생들 있죠? 지금 뭐하냐. 자, 근데 여러분 이 꾸준히 하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제일 먼저 어디에 입성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의 사탐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탐학원에 이제 국사 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사탐학원이 굉장히 잘 됐을 때였어. 지금보다 훨씬. 왜냐면 그때는 사회 과목이 수리2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팀이 있고, 이제 B팀이 있고, 근데 이제 C팀이 있고, 이제 D팀이라고 하는 사탐 학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이제 D팀으로 들어갔어요. 제일 별로 안 유명한 팀이죠. A팀이 제일 유명했어요. 애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몇 명 없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 유명한 학원가가 막 100명 차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그 당시 내가 별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10명?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애들이 다 어떤 표정이었냐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 애들이 왜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냐면 이 너무 유명한 학원 그 팀이었거든. 근데 이 이제 사탐 팀이었는데 이 사탐 학원이었는데 자리가 다 찬 거야. 밀려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부지리로 온 게 우리 팀이었기 때문에 애들 표정이 난 정말 재수가 없어.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유명한 학원 강사는 아니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한 가지만 약속을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 자, 이 수업을 듣는다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반드시 이 수업을 들은 후에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습을 꼭 바로 5분 전에, 5분 후에, 그러니까 5분 직후에, 그러니까 딱 수업을 듣잖아? 그럼 5분 내에, 5분 직후가 아니라 5분 내에 좀 복습을 해달라라고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막 이러면서도 이제 끄덕끄덕은 했죠. 내가 뭐 너무 열렬하게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막 열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했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 사탐학원의 시스템은 어땠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렇게 9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대비로 2개월 완성이에요.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을 해서 애들을 이제 시험 쳐서 성적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시험을 이제 그 당시 마지막 이제 9월 모의고사,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9월 모의고사 대비로 2개월 특강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까지 그 10명 정도 있었던 학생들 중에 겨우 한 3명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애들이 중간에 원래 그래요. 학원가는 그래. 한 100명 오죠. 그러면 70명은 나중에 이제 출석률이 저조해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3명 정도만 남게 돼요. 남게 됐어. 그래서 그 3명 정도만 잡고 내가 9월 모의고사까지 끌고 간 거야. 그리고 나서 9월 모의고사를 딱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그 3명 중에 1명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선생님! 왜? 했더니 정말 선생님 감사하다는 거야. 전 선생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자기가 정말 선생님 말을 믿고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말을 믿고 뭐를 막 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얘기냐? 이 학생이 이제 영수는 겁나게 잘하는 애예요. 겁나게 잘하는 애예요. 영수는 뭐 최고로 이제 잘하는 애였어요. 1등급 막 받고 이랬던 학생인데 유독 사탐만, 과탐도 잘했어. 유독 사탐만 겁나 못했던 학생이 바로 이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못했던 거죠. 너무 못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얘는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 학원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근데 처음에 A팀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A팀까지 못 가고요. 밤새 어머니 고구마 까먹으면서, 군밤 까먹으면서 밤새 그 새벽까지 기다려서 줄 서가지고 B팀 수강증을 끊어가지고 애를 듣게 해준 거야. 2개월 완성을. 겨울방학 때, 이때.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듣게 한 거죠. 애도 성실해요. 영수 잘하네. 공부 잘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2개월 딱 들었죠.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쳤어요. 3월에. 60점 만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60점 만점이었는데, 이 학생이 얼마를 받았냐면, 원래 이 60점, 이 학원을 다니기 전에 20점, 뭐 24점 이렇게 받던 애인데, 2개월 딱 듣고 나서 3월 모의고사 봤는데 18점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았지, 이 학생. 완전 충격했어요. 그죠. 얘는 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앤데, 이 팀이 너한테 맞지 않았나 보구나, 얘야. 그래, 엄마가 정말 최고의 팀을 어떻게든 너한테 수강증을 끊어주마. 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진짜 사람 막 써가면서 줄 쓰고 막 해가지고 A팀 수강증을 드디어 끊은 거예요. 텐트 치고 자고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학부모님이 이랬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 A팀 수업을 들은 거야. 그리고 2달을 또 들은 거죠. 또 겁나 출석률 장난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 학원가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수강증을 끊는다. 유명한 학원 강사한테. 그래봤자 나중에 남는 애들은 30명이라니까. 대부분 애들이 출석률이 저조해. 그쵸? 근데 이 학생은 아니야. 100% 출석률을 자랑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야. 성실한 게 무기였죠, 이 학생은. 열심히 들어서 드디어 이제 5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가슴에 꿈에 부풀었어요, 이 학생은. 난 이번에 A팀, 그 유명한 A팀인데 내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험을 봤어. 점수 나온 거는 24점이었어요. 좌절했죠. 이 학생한테는 온통 세상이 지옥이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될까? 우리 이렇게 유명한 학원 강사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정말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난리를 친 거예요. 야, 한 번만 더 듣자, 한 번만. 얘도 유명하대더라. C팀을 또 들은 거예요. C팀을 들었어. 그 7월 모의고사 봤는데 26점 받은 거예요. 좌절하고 마지막에 뚱한 표정. 이제 엄마가 이제 수강증 끊어라는 걸 얘기는 한 거죠. 수강증, 너 사탕 못하니까 수강증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새벽에 와서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제일 안 유명한 팀 D팀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냥 끊고 그냥 와서 이렇게 들은 건데 얘가 딱 내 말 속에 뭐를 지켰냐면 내가 이제 복습을 하라고 했잖아. 5분 내에 복습.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5분 내에 복습을.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게 얼마였냐면 56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9월 달에. 대단하죠. 이 학생이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선생님 때문에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했어.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전 선생님 겁나 잘 가르치나 보다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사실 내가 그 학생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그리고 나한테 막 감사하대, 막 나보러 고맙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속으로 씩 웃었어. 이 학생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높은 점수가. 왜? 2개 완성으로 똑같은 수업을 지금 4번째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여러분 사실 엄청난 반복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좋은 점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운 좋게 내가 걸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사회 과목은 반드시 바로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죠? 이거죠. 공부량에 비례해서 바로 성적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가 학원가에서 봤을 때 학생들을 보면요. 일단 사회 공부는 겁나게 영수 못해도 성적은 올라요. 확실히 하면 확실히 영수보다 기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공부는 진짜 영수 진짜 바닥 벅벅 긁어 막 이래도 사실 와서 듣고 공부하면 성적 오르는데 그 성적 오르는 타이밍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한참 계속 바닥이에요. 원래 실력대로.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간단한 원리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가시범위와 비가시범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가시범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닷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가시범위예요. 눈에 보이는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요. 하루에 뭐 2시간씩 꼭 사회 공부를 한다. 2시간 사회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실력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바닷속에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한 2주간 사회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 근데 안 오르는 것 같은 거야. 문제가 안 풀려. 좌절해. 사회 공부 안 해버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약간 쌓였던 거. 그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력이 약간 쌓였던 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은 다시 처음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말이죠. 이걸 만약에 꾸준하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한다? 그러면 바닷속에서부터 실력이 밑바닥에서 쌓아 올라지는 거야. 근데 물론 이게 쌓아 올려질 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눈에 안 보여요. 이 실력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야. 갑자기 이 학생 뭐 사회 천재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단기간에 한 3주 공부하고 나 사회 공부 잘해. 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2달 이상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승리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공부 비법 첫 번째. 별거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 공부에는 원래 왕도가 없어. 비단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영수도 원래 꾸준히 한 자가 승리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비법입니다. 단계별 학습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말이지 사회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아직도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의 방식이자 특히 사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내가 현장 강의 했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던 방법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많은 이제 특히 사회 공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이거예요. 선생님, 교과서 10번 읽으면 이거 완벽하게 되나요? 이런 학생들. 문제집 100번 읽으면 되나요? 문제집 5번 쓰면 이거 좀 외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교과서 10번 읽고 20번 읽어봤자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단원의 구성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런지 감을 못 잡는다면 그건 말짱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단계별 학습으로 일단 첫 번째, 단원 구성을 파악하라 라는 거예요. 특히 수업을 할 때 선생님도 목차를 얘기해 주잖아. 그 목차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단원 구성을 파악해서 그 단원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개념을 정리할 때 많은 학생들이 암기를 막 하려고 그래. 막 개념을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막 외우려고. 그리고 안 외워져. 막 이러면서 막 줄쳐가면서 막 요약 정리된 거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이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념 정리는 난 그냥 이 단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거지 아직 암기는 안 돼. 암기는 한 10%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뭐가 나올까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정리 끝나면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풀이 답을 보셔도 됩니다. 또 개념 정리 앞부분을 보셔도 돼요. 문제풀이 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이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사회 공부하는 거지 지금 사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답 보면 안 되죠. 개념 정리된 거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사회 공부를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사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문제 보면서 아 개념 정리 파트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개념 파트로 들어가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 문제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이제 딱 잡히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암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교과서 어떻게 읽느냐? 아, 개념 정리 내가 한 거 부분이 교과서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아, 교과서 이 부분에서 이 문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교과서 정리예요. 자, 이 단계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역사 상에 나와 있는 바로 세계사 파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개념 정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 파트예요. 자, 공부를 할 때 일단 뭐부터 하라고 했죠, 내가? 먼저 단원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일단 공부해야 될 거는 여러분 소제목을 한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의미가 봐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무슨 르네상스가 있구나. 3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일단 목차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파트에서 공부하는 건 세 파트구나. 르네상스의 의미, 이탈리아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제 개념 정리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해. 그쵸? 그냥 한번 암기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르네상스 의미를 봤더니 14세기에 시작된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 부활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 중심적 예술과 학문이 발달했던 시절이구나.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가장 먼저 시작했다네, 르네상스가. 요거 왠지 중요할 것 같네. 이렇게 별표도 한번 치면서 그리스 로마 전통과 유적이 보존돼 있고 지중해 무역으로 도시가 발달했고 도시 상업이 발달했고 비잔틴 제국 학자들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고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걸 여러분 지금 딱 보고 개념 정리할 때 이걸 만약에 외우면서 본다면 머리 아파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냥 이런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이렇게 물음표 하세요. 이게 뭐지? 물음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학 작품에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의 서정시가 있구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미술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라파엘로 같은 영어 이름들이 겁나 많구나. 뭐 이러면서 낄낄 좀 웃죠. 이름들 너무 닌자 거북이 이름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다. 뭐 이러면서 웃어도 돼요. 그러나 특징을 봤더니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이다. 자, 특히 이런 현세적이라는 단어 몰라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문제집은 겁나 좋아요. 이런 단어 아마 다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현실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다라고 하는 거 잡아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부패한 교회 세력과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했구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든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있구나. 한번 읽었어. 자, 읽었죠? 자, 그리고 나는 내가 뭐라고 했어? 문제풀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암기 안 됐어, 너네. 지금 이해도 안 됐어. 하지만 문제풀이 들어가서 1번부터 보자는 거죠. 1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가 아닌 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를 물어보는 거보다. 그럼 여러분 개념 정리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죠. 아까 전에 읽은 부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 이유가 요거구나.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별표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대 로마 유산이 풍부. 아, 고대 로마 유산 풍부 있는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쵸? 아, 로마 유산이 풍부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구나. 두 번째, 상업이 크게 발달해서 들어가 있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했구나.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비잔틴 학자들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서. 여기 나오네요. 비잔틴 학자들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서. 그쵸? 그 다음에 강력한 왕권 강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아, 요게 답이 아니고 일어난 이유가 아니고 답은 4번이고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면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유가 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잡아놨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를 이제 너네가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문제에 나온 대로 로마 문화 유산이 풍부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해서 그쵸? 비잔틴 학자들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서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감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2번을 가세요. 자, 2번을 가보면 다음 작품들이 나타나는 르네상스 특징이라고 해서 누가 나오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자, 일단 2번 문제에서는 르네상스의 특징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근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는 어디야? 어디에 있는 거야?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너는 개념 정리 그냥 보는 거예요. 보티첼리, 라파엘로 보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징은 3번에 인간 중시고 현세적이니까 요거 고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다?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된 거죠. 그쵸? 이게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또 볼게요.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16세기가 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의 각 나라로 퍼져나갔다. 알프스 이북에서는 부패한 교회 세력과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작품을 고르라는 말이고 아까 전에 봤더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작품은 뭐가 있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돈키호테, 유토피아가 있구나. 그럼 이거 그대로 여러분 보고 그냥 고르면 돼요. 우신예찬, 돈키호테 골라서 답은 기니디고 이런 식으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잡으면 돼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일단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는 르네상스고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만약에 풀어봤어. 문제집에서 풀어봤단 말이야. 그럼 다시 내가 뭐라고 했죠? 문제 답을 보고 개념 보고 다 봤어. 다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했다면 개념 정리 다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거야. 르네상스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를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되겠네.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구나. 특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미술작품 보여주고 이 특징이 뭔지 물어봤구나. 그래서 인간주의 현세적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확 그냥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작품을 외워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딱딱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외우게 되고요. 원래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전부터 시작해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전체적인 거를 한번 훑어봤잖아? 그 중에서 포인트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꼭 물결이 딱 떨어져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주변의 것도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외워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딱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외우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틀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죠? 문제풀이하고 교과서로 마무리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거 사회 공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별건 아니지만 100점 맞는 비법이라고 해서 사회 공부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비법, 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법이죠. 바로 꾸준히 공부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단계별 학습이라서 구체적인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지, 해야 되는지, 개념과 문제풀이를 어떻게 연결해서 해야 되는지, 요거는요, 사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정말 아직도 내가 사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공부 즐겁게 하고 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력 쓱쓱 쓱쓱이었습니다.